아침에는 4발로 걷고 이제 낮에는 2발로 걷고 저녁에는 3발로 걷는 동물이 사람이라는. 사람이죠. 애들 때 이게 기어 다니다가요. 이제 서다가 거기서 나이가 먹어가지고 근육이 빠지게 되면은 몸이 앞으로 수그러집니다. 그냥 있으면은 꼬꾸라지니까 지팡이를 짚은 거를 3발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요새는 워커 같은 걸 쓰면 4발이 되는 거고요. 그것도 힘이 없어지게 되면 자리에 눕게 되죠. 자리에 눕게 되면은 거기서 골골골골 하시다가 가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3발, 4발로 진행되지 않도록 이렇게 꼿꼿이 몸을 버티게 할 수 있는 그런 근육이 정말 중요합니다. 굉장히 슬픈 현실이잖아요. 사람이 4발로 왔다가 다시 또 4발이 되는 경우 이거 상상해 보면 되게 무섭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사실은 60, 70이 되기 전에 근육을 붙여놔야 돼요. 그 붙여놓은 근육 가지고 70, 80, 90살까지 계속 빼먹으면서 쓰는 겁니다. 그럼 우리 같은 평민들은 어떡합니까? 이게 근육 평민들. 근육 평민들은 평소에 미리미리 운동을 해주셔야 되고 이렇게 나중에도 사용할 수 있는 거에 일단 먼저 예금을 해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뺏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이 척추 근육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람의 척추가 이렇게 똑바로 서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안 되면 그때부터 구부러집니다. 구부러지는데 이게 사람이 이렇게 똑바로 세우게 되는 근육은 앞과 뒤에 두 군데에서 근육이 잡게 돼 있어요. 한쪽이 약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무너지겠죠. 무너집니다. 몸이 점점 앞으로 무너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팡이 짚게 되는 거거든요. 특히 그 중에서 이 복근보다는 더 중요한 건 사실 뒤쪽에 있는 이 등을 세우게 되는 척추 신전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제일 중요합니다. 뭐냐면 그냥 이렇게 똑바로 서 있게 되면은 척추가 아프지를 않거든요. 그런데 이 뒤에 근육이 강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게 몸이 점점 앞으로 쏠려가지고 척추가 풀어지고 틀어져가지고 통증까지 생긴다는 거죠. 이 척추 모형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네. 척추를 돌리려고 하면은 이게 구부러져야 돼요. 이게 구부러지게 되면 이 관절이 풀어집니다. 이렇게 관절이 풀어진 상태에서는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죠. 척추가 구부러지려고 하면은 이렇게 앞으로 구부러진 상태에서야 이게 회전이 됩니다. 그러네. 자, 무슨 소리냐면요. 여기 보시면은 뒤에 후관절이라는 작은 관절이 있습니다. 네네. 자, 이 관절이 사이사이에 다 있거든요. 네. 자, 이 상태가 되면 이게 돌아가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후관절이 딱 잡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네. 네. 그러네. 저 그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러네. 저는 가끔 이렇게 좀 말린다? 아, 이렇게요. 이렇게. 안쪽으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만약 4발로 걸어 다닌다고 생각을 하면요. 예. 이렇게 땅바닥을 짚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이렇게 어깨가 펴집니다. 땅바닥을 짚으니까요. 첫 번째가 그렇고, 두 번째는 우리가 땅을 짚고 다닌다 그러면은 여기서 만약 등 쪽에 힘을 안 주면 이렇게 떨어집니다. 만약에 땅을 짚고 다닌다 그러면 등에 힘을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동물들이 걸을 때 이 견갑골이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가 이렇게 굉장히 발달돼서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이 그 근육이 발달돼서 근육을 계속 쓰게 되는 거죠. 아. 이게 등 말고요. 목에도 문제가 생겨요. 예. 왜 목 요새 뭐 거북목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것도 역시 비슷한 얘기입니다. 제가 거북목이거든요. 그러세요? 예, 제가 지금 오래된 목 디스크 환자입니다, 제가. 이게 목이 있고 몸이 있잖아요. 예. 우리가 만약 이런 식으로 4발로 다닌다 그러면은 그럼 경추가 이렇게 밑으로 쭉 늘어지겠죠. 예. 그러면 어디선가 안 늘어지게 받쳐줘야 되잖아요. 예. 그 근육이 목 같은 경우는 앞쪽에 붙어 있습니다. 이쪽에? 네, 목 앞쪽에 작은 근육들이 이렇게 무너지지 말라고 사이사이에 붙어 있어요. 네. 턱 약간 붙이고요. 이게 또 연구처럼 턱이 2개가 되고 이렇게 쭉 누르시면 돼요. 선생님, 두턱 되도록. 네, 이렇게 쭉 눌러주시면 돼요. 한 10초 정도. 하나, 둘, 셋, 넷. 여기서 아까 등 근육도 약해진다 그랬잖아요. 네. 자, 이렇게 팔 옆으로 해보실까요? 자, 그 상태에서 등도 뒤로 밀어주세요. 딱 쭉. 등 좋은데요? 네, 약간 좀 바보 같아 보이긴 하는데 남의 시선 신경 쓰지 말고 이러고 한 10초 정도 있으시게 되면 목도 등도 많이 튼튼해집니다. 사실 제일 좋은 운동을 제가 보통 얘기하는 거는 네. 플랭크예요. 보통 이거 1분 이상 하시는 분들 많지 않거든요. 네. 근데 익숙하신 분들은 5분 이상도 하세요. 보통 환자분들한테 제가 하루에 1분씩 끊어서라도 총 5분씩은 꼭 플랭크를 하라고 반드시 말씀을 드립니다. 안 다칩니까? 안 다칩니다. 플랭크 해가지고 다치는 사람 제가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노인분들도 할 수가 있어요. 저도 힘든데. 5초? 5초가 안 되면 2초? 2초가 안 되면 나도. 1초라도 하시는 게 좋아요. 하다 보면 늡니다, 이건. 정 안 된다 그러면 하다못해 이렇게 엎드려라도 계세요. 그래야지 등 뒤쪽에 있는 근육들이 조금이라도 강화가 됩니다. 플랭크 안 되면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물개처럼 쭉. 이렇게 제가 TV 볼 때 엎드려서 보라는 얘기 많이 해요. 어르신들한테는. TV를요? 옛날에는 엎드려서 절대 보지 말라 그랬잖아요. 예. 어르신들은 엎드려 보는 게 좋습니다. 힘들다. 조금이라도 이 등 조금이라도? 등 쪽에 근육이 강화돼요. 목 근육, 허리 근육 하나가 더 있습니다. 네. 엉덩이 근육입니다. 엉근이라고 하는 엉덩이 근육.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이렇게 앉아 있을 때는 똑바로 앉아 있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 화장실 가려면 일어나야 되잖아요. 네.
일어나기 위해서 쓰는 근육은 허벅지 근육이 아니라 엉덩이 근육입니다. 엉덩이 근육을 써야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일어나는 게 엉덩이 근육을 쓴다고요? 엉덩이 근육을 사용합니다. 그동안 여기 다 이렇게 이 근육으로 이렇게 일어난다고 생각했거든요. 이 상태에서 암만 이 허벅지 근육을 써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몸을 일단 앞으로 수그려 가지고 체중을 앞으로 보낸 다음에 엉덩이를 써야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나이가 들면서 제일 먼저 빠지는 근육 중에 하나가 엉덩이 근육이에요. 예. 그래서 사우나에서 가보면 엉덩이가 아주 납작하신 어르신들이 있고요. 많아요. 쭈글쭈글하신 어르신들이 예. 있거든요. 그분들은 건강도 쭈글쭈글하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애플 힙이라고 하는 네, 맞습니다. 엉덩이 근육을 또 키울 수 있는 운동은 또 뭐가 있을까요? 스쿼트입니다. 아, 스쿼트. 스쿼트가 풀 스쿼트라 그래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아래까지 내려가는 풀 스쿼트를 하게 되면 네네. 무릎에 좀 무리가 많이 가고요. 네. 그냥 이 상태에서 한 이 정도만 일어나는 보통 미니 스쿼트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한 반 정도만 일어나는 운동만 해도 엉덩이, 허벅지 동시에 다 강화시킬 수가 있어요. 이 정도 의자에 앉아가지고 지금 보시는 분들 잠깐씩 일어나가지고 최대한 버텨보세요. 보는 동안 예. 버티다가 너무 힘들다 잠깐 앉으세요. 요거를 이 TV 보는 요 작은 시간 한 10분, 20분 정도만 해도 네네. 엉덩이 근육 많이 강화가 됩니다. 근데 지금 이게 그 무릎 관절이 좀 안 좋으신 분도 해도 되는 운동인가요? 네, 괜찮습니다. 네, 플랭크부터 한번 해보실까요? 플랭크 동작 아시죠? 여기 어깨, 허리, 엉덩이, 무릎, 발까지 일자로. 머리부터 저기 발끝까지 다 일자로 만들어진다라는 느낌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어깨가 더 불편하세요? 배가 더 불편하세요? 허벅지요. 허벅지. 자, 이 세 가지 중에서 불편하신 게 평소에 자기가 약한 근육이라고 보시면 그래요? 돼요. 네, 다 불편한데요, 교수님? 다 약하신 거예요. 아, 교수님 저는 그만해야겠는데 너무 힘들어서. 엉덩이 근육을 강화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브릿지라고 하는 운동이거든요. 예. 이 운동 10초씩 2번만 하게 되면 잠도 깹니다. 그러니까 눈을 뜨자마자 뜨자마자 이거부터 하세요. 이거부터 하고 10초씩 2번. 와, 이렇게 한 3달만 하게 되면 엉덩이가 많이 빵빵해집니다. 그래요? 지금 알려드린 이 플랭크라든지 브릿지 같은 운동은 예. 하다가 넘어진다고 해도 그냥 자기 침대랑 요에 넘어지시는 거잖아요. 맞아요. 안전합니다. 단백질, 식습관도 늘 얘기하거든요. 맞습니다. 예. 중요하죠. 물론 근육이 만들어지는 단백질도 필요하고 탄수화물도 필요하긴 해요. 근데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탄수화물은 충분히 많이 드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추가로 더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이런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고기를 먹어야 된다라고 하면 뭐 잘 많이 아시는 거예요. 닭가슴살 아니면 안심 같은 거 좋고요. 안심 좋아요. 비싸서 그렇지. 그리고 뭐 그 이외에 이제 좀 퍽퍽한 그런 고기들을 먹는 게 일단은 좋고요. 우둔살? 우둔살도 좋죠. 그다음에 식물성 단백질도 있고 네. 우유나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 여러 가지가 그렇죠. 많죠. 많죠, 또. 고기만 먹게 되면은 좀 네. 이제 뭐랄까 이제 재미가 없으니까 네. 그런 분들한테 제가 두부 얘기 많이 합니다. 네네. 두부는 정말 맛도 있고 단백질도 풍부하고 네. 소화도 잘 되고 정말 좋은 음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단백질 섭취하는 데 아주 좋은 음식이 되겠습니다. 네.